여름철 망가진 피부를 살리는 놀라운 비법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58세 환자의 사포로 문지른 듯한 거친 피부가 단 2주 만에 완전히 달라졌다는데요. 주방에서 찾은 이 한 방울로 피부 지옥에서 천국으로, 태양과 에어컨의 이중 공격으로 무너진 피부 장벽을 복원시키는 황금 레시피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비법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한 의사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귀중한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한 번의 클릭으로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름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햇볕에 지친 피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죠. 오늘은 제가 최근에 경험한 놀라운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의 집 주방에 숨어있는 피부 회복의 비밀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달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58세 홍미경 씨를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홍미경 씨는 마치 사포로 문지른 듯한 거친 피부 때문에 거울 보기조차 싫다고 하셨거든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된 지 벌써 석 달이 다 되어 가는데 도대체 언제쯤 나아질까요? 홍미경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얼굴 전체가 벌겋게 달아올라 있고 특히 볼과 이마 부분은 껍질이 일어나서 마치 오래된 벽지처럼 보일 정도였어요. 만져보니 피부 온도도 평소보다 높고 수분이 완전히 말라버린 상태였습니다. 사실 홍미경 씨 같은 경우는 여름철 피부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강한 자외선과 에어컨 바람이 만들어낸 피부 재앙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홍미경 씨의 경우는 일반적인 치료로는 쉽게 회복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어요. 홍미경 씨, 걱정 마세요. 제가 특별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꾸준히 해보시면 분명 좋아질 겁니다. 그때 제가 홍미경 씨께 추천해드린 것이 바로 들기름을 활용한 천연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더니 정확히 2주 후에 다시 오신 홍미경 씨의 모습을 보고는 저조차도 깜짝 놀랐거든요. 어머,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이제 거울 보는 게 무섭지 않아요. 홍미경 씨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거칠던 피부는 한결 부드러워졌고 붉은 기운도 많이 가라앉았어요. 무엇보다도 피부에 윤기가 돌면서 건강한 빛을 되찾았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들기름 팩을 하루 걸러 하루씩 꾸준히 했더니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엔 기름기가 많아서 걱정했는데 오히려 피부가 촉촉해지면서 따가운 느낌도 없어졌어요. 홍미경 씨의 이런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들기름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키는데 얼마나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중에는 의문이 드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정말 집에서 만든 팩으로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었거든요. 그런데 의학적으로 따져봐도 들기름의 효능은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우선 들기름의 주성분인 알파 리놀렌산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필수 지방산 중 하나예요. 이 성분이 피부에 흡수되면 염증을 억제하고 손상된 세포의 재생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메마른 피부가 들기름의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본래의 건강함을 되찾는 거죠. 또한 들기름에는 비타민 E와 각종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자외선으로 인한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는 마치 녹슨 철을 방청제로 처리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미경 씨 외에도 비슷한 효과를 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42살 이정숙 씨의 경우도 여름 휴가 후 심하게 탄 피부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들기름 팩으로 일주일 만에 눈에 띄는 개선을 보셨어요. 처음엔 기름을 얼굴에 바른다는 게 좀 부담스러웠는데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끈적거리지도 않고 피부에 쏙쏙 흡수되더라고요. 그리고 팩을 떼고 나면 피부가 한 톤 밝아진 느낌이에요. 이정숙 씨의 말처럼 들기름 팩의 가장 큰 장점은 자연스러운 흡수력입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화학 성분들과는 달리 자연에서 추출한 오일은 우리 피부의 지질막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거부감 없이 흡수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들기름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이죠. 홍미경 씨와 이정숙 씨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건 들기름과 함께 다른 천연 재료들을 적절히 조합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여름철 피부가 이렇게 심각하게 손상되는지,
그리고 들기름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름철에 아무리 비싼 크림을 발라도 피부가 당기는 경험 있으시죠? 아침에 촉촉하게 발랐는데 점심때쯤 되면 벌써 당기기 시작하고 저녁이면 완전히 메마른 느낌이 드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바로 여름철 특유의 이중 공격 때문이에요. 밖에서는 뜨거운 태양이 피부를 지글지글 구워대고 실내에서는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수분을 빼앗아가거든요. 마치 피부가 사우나와 냉동고를 번갈아 가면서 드나드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자주 드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 우리 피부를 집의 지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피부는 튼튼한 기와 지붕처럼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강한 자외선과 에어컨 바람이 계속 공격하면 이 지붕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해요. 구멍이 뚫린 지붕으로는 비가 새어 들어오고 집안의 따뜻한 공기도 빠져나가죠.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 외부의 유해한 물질들이 침투하기 쉬워지고 동시에 피부 내부의 수분은 계속해서 증발하게 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여름철 피부의 수분 손실량은 평소보다 무려 3배나 증가한다고 해요. 특히 실외 온도가 30도를 넘어서고 실내 에어컨 온도가 20도 이하로 설정된 환경에서는 피부가 받는 스트레스가 극대화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바로 염증 반응입니다. 손상된 피부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 과정에서 피부가 빨갛게 달아오르고 따갑고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마치 상처가 난 곳이 빨갛게 부어오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홍미경 씨의 경우도 바로 이런 상황이었어요. 직장에서 하루 종일 에어컨 바람을 맞고 주말에는 골프를 치러 다니시면서 강한 자외선에 노출되기를 반복하다 보니까 피부 장벽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던 거죠. 선생님, 그럼 에어컨도 안 틀고 밖에도 안 나가야 하나요? 홍미경 씨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어보셨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해 드렸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대신 손상된 피부 장벽을 빠르게 회복시켜주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 해답이 바로 들기름에 있습니다. 들기름의 주성분인 알파 리놀렌산은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으로 우리 몸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이에요. 이 성분이 피부에 공급되면 손상된 세포막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피부 장벽 기능이 정상화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알파 리놀렌산은 피부 세포 사이의 틈새를 메워주는 역할을 해요. 마치 벽돌 사이의 시멘트처럼 말이죠. 이 과정에서 외부로 빠져나가던 수분 손실이 현저히 줄어들고 동시에 외부의 유해한 자극 물질들의 침투도 차단됩니다. 또한 들기름에는 천연 항염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특히 토코페롤이라는 비타민 E 성분은 염증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보입니다. 이는 마치 불타는 집에 소방관이 달려와서 불을 끄는 것과 같은 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국제피부과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알파 리놀렌산을 함유한 오일을 사용했을 때 피부의 염증 지표가 평균 40% 이상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또한 피부 수분량은 20% 이상 증가했고 피부 장벽 기능을 나타내는 경표피 수분 손실량도 30% 이상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들기름의 효과는 단순히 피부 표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알파 리놀렌산은 분자 크기가 작아서 피부 깊숙이 침투할 수 있거든요. 피부는 크게 표피, 진피, 피하 지방층으로 나뉘는데 일반적인 화장품들은 주로 표피층에만 작용해요. 하지만 들기름의 알파 리놀렌산은 진피층까지 침투해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생성을 촉진시킵니다. 콜라겐과 엘라스틴은 피부의 탄력과 윤기를 책임지는 핵심 단백질이죠. 이를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드리면 일반 화장품이 집 외벽에 페인트 칠하는 정도라면 들기름은 집의 기초 공사부터 다시 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본적인 개선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다면 들기름만 발라도 될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들기름만으로는 피부에 흡수되는 속도가 느리고 때로는 끈적거림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천연 재료들과 적절히 조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은 천연 유화제 역할을 합니다.
기름과 물이 잘 섞이도록 도와주면서 피부에 부드럽게 발리도록 해주죠. 또한 꿀에 포함된 각종 효소들은 피부의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 세포 재생을 촉진합니다. 밀가루는 여기서 천연 필링 역할을 해요. 죽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면서 동시에 들기름이 더 깊숙이 침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죠. 이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저는 홍미경 씨뿐만 아니라 여름철 피부 트러블로 고생하시는 많은 환자분들께 들기름 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용해보신 분들 중에서 효과를 못 보신 분은 거의 없었어요. 예를 들어 35살 김영희 씨의 경우를 보면 여름휴가에서 돌아온 후 얼굴 전체가 벌겋게 달아올라서 화장도 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 들기름 팩을 이틀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사용하신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신기해요, 선생님. 그동안 비싼 화장품만 찾았는데 이런 간단한 재료로 이렇게 좋아질 줄은 몰랐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어떤 시술 받았냐고 물어봐요. 김영희 씨의 이런 반응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들기름의 효과는 의학적으로도 충분히 입증되어 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계시는 현실이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들기름 팩을 만드는 정확한 레시피와 사용 방법을 모르고서는 홍미경 씨나 김영희 씨 같은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죠. 그럼 집에서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들기름 팩의 완벽한 레시피와 사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홍미경 씨나 김영희 씨처럼 극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처음에 들기름 팩을 추천해드렸을 때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셨어요. 선생님, 그냥 들기름만 발라도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것저것 섞어야 하죠? 물론 들기름만 발라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독으로 사용하면 흡수가 느리고 끈적거림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다른 천연 재료들과 조합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게 커진다는 점입니다. 제가 30년간 피부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완성한 황금 레시피를 지금부터 공개해 드릴게요. 이 비율과 순서는 정말 중요하니까 꼼꼼히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먼저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들기름 1큰술, 계란 노른자 1개, 순수 꿀 반 큰술, 그리고 밀가루 1작은술이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들기름은 반드시 신선한 것을 사용하셔야 해요. 산패된 기름은 오히려 피부에 독이 될 수 있거든요. 들기름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색깔이 너무 진하지 않고 연한 황금색을 띠는 것이 좋습니다. 냄새를 맡아봤을 때 고소한 향이 나야 하고 쓴맛이나 신맛이 나면 절대 사용하시면 안 돼요. 또한 개봉 후에는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한 달 이내에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란도 신선한 것으로 준비하세요. 노른자만 사용하는데 이때 흰자가 조금이라도 섞이면 팩의 질감이 달라져요. 노른자를 분리할 때는 계란을 차가운 상태에서 하시는 것이 더 쉽습니다. 꿀은 가능하면 가공하지 않은 천연 꿀을 사용하시길 권해드려요. 시중에 파는 가공된 꿀에는 설탕이나 다른 첨가물이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진짜 꿀은 결정화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밀가루는 일반 밀가루면 충분해요. 다만 너무 많이 넣으면 팩이 딱딱해져서 발리지 않으니까 양을 정확히 지켜주세요. 이제 만드는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된 순서로 섞으면 제대로 유화가 되지 않아서 기름이 분리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단계는 계란 노른자에 꿀을 넣고 잘 섞는 것입니다. 이때 젓가락이나 작은 거품기를 사용해서 노른자가 완전히 풀어질 때까지 저어주세요. 대략 1분 정도 저으면 색깔이 연해지면서 부드러워집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들기름을 조금씩 넣으면서 계속 저어줍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들기름을 한 번에 다 넣으면 유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기름이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반드시 조금씩 몇 방울씩 떨어뜨리면서 계속 저어주세요. 마치 마요네즈 만들 때처럼 천천히 기름을 넣으면서 저으면 어느 순간 질감이 완전히 바뀝니다. 묵던 액체가 갑자기 크림처럼 걸쭉해지면서 윤기가 도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유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신호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밀가루를 체에 쳐서 넣어줍니다. 밀가루를 그냥 넣으면 덩어리가 생길 수 있으니까
반드시 체에 쳐서 고운 가루 상태로 만든 후에 넣으세요. 그리고 주걱으로 위아래로 섞듯이 부드럽게 저어주면 됩니다. 완성된 팩은 마요네즈보다는 조금 더 묽고 요구르트보다는 조금 더 진한 정도의 질감이어야 해요. 만약 너무 묽다면 밀가루를 조금 더 넣고 너무 진하다면 들기름을 한두 방울 더 넣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제 사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재료로 완벽하게 만든 팩이라도 잘못 사용하면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우선 세안부터 시작합니다.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깨끗이 씻고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주세요. 이때 너무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피부가 자극을 받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팩을 바를 때는 눈가와 입술 주변을 피해서 발라주세요. 특히 눈가 피부는 매우 얇고 민감하니까 팩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손가락이나 화장솜을 이용해서 얼굴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향하게 부드럽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팩의 두께는 피부가 살짝 보일 정도로 얇게 바르지 마시고 어느 정도 두껍게 발라야 해요. 너무 얇게 바르면 금방 마르면서 오히려 피부의 수분을 빼앗아갈 수 있거든요. 대략 1mm 정도 두께로 발라주시면 적당합니다. 팩을 바른 후에는 시트 마스크나 화장지를 덧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팩이 마르지 않으면서 더 깊숙이 흡수될 수 있어요. 특히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이 직접 닿는 곳에서는 반드시 시트를 덧대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팩을 바르고 나서 정확히 15분 동안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이 짧아도 길어도 안 돼요. 15분이라는 시간은 피부가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하면서도 자극을 받지 않는 최적의 시간이거든요. 이 15분 동안은 되도록 말을 하지 마시고 표정도 짓지 마세요. 웃거나 찡그리면 팩이 갈라지면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편안하게 누워서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5분이 지나면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세요. 이때 절대 비비거나 문지르면 안 됩니다. 물을 손에 받아서 가볍게 튀기듯이 씻어내시면 돼요. 팩이 잘 지워지지 않는다면 물을 조금 더 따뜻하게 하거나 부드러운 화장솜을 사용해서 닦아내시면 됩니다. 팩을 제거한 후에는 찬물로 한 번 더 헹궈주세요. 찬물은 모공을 수축시키고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평소 사용하시던 보습제를 발라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들기름 팩을 사용하기 가장 좋은 시간대가 따로 있어요. 바로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는 피부의 재생 능력이 가장 활발해지는 골든 타임이거든요. 우리 피부는 밤이 되면 자율신경계의 변화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세포 분열과 재생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요. 이때 들기름 팩을 사용하면 영양분의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실제로 홍미경 씨도 제 조언에 따라서 매일 저녁 8시 반에 팩을 하셨어요. 그리고 팩 후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11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드셨죠. 이런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피부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팩을 사용한 후의 관리도 중요해요. 팩을 제거한 직후에는 피부가 평소보다 예민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극적인 화장품이나 알코올이 들어간 토너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수분 공급에 집중해서 히알루론산이나 글리세린이 함유된 보습제를 사용하시길 권해드려요. 또한 팩을 사용한 다음 날 아침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세요. 들기름 팩으로 인해서 피부가 부드러워진 상태에서는 자외선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사용 빈도도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이틀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하고 피부 상태가 좋아지면 일주일에 2~3번으로 줄여도 충분해요. 매일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천연 재료라도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계란이나 꿀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사용 전에는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해보세요. 팔 안쪽이나 귀 뒤쪽에 소량을 발라보고 24시간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얼굴에 사용하셔도 안전합니다. 만약 팩을 바른 후에 따가움, 가려움, 붓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찬물로 씻어내고 사용을 중단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피부과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분들, 그리고 심한 아토피나 습진이 있으신 분들도 사용을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또한 상처가 있거나 염증이 심한 부위에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런 주의사항들을 잘 지키신다면 들기름팩은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보여줄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추천해드린 분들 중에서 올바르게 사용하신 분들은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셨거든요. 여러분도 오늘 당장 주방에 가서 재료들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저녁에 시간을 내서 천천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몇 번 해보시면 금세 익숙해지실 거예요. 홍미경 씨처럼 김영희 씨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거울을 보는 것이 즐거워질 날이 올 겁니다. 단순히 피부가 좋아지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감도 되찾고 삶의 활력도 느끼게 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들기름 팩은 마법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이 원하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과 꾸준한 노력이 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나는 피부를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피부에 자신감을 갖고 매일매일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들기름 팩 레시피로 여러분의 피부도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시길 바라며 건강한 피부 관리의 여정에서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여름철 망가진 피부를 살리는 비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니어 인포는 항상 좋은 정보를 찾아오겠습니다.